자, 이어서 또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당장 이제 코앞에 둔 이제 중간고사도 중간고사지만은 국가고시에서 우리가 또 시험을 봐야 되잖아요. 시험 보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난이도를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지 많이 또 궁금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얘기했지만은 문제는 굉장히 쉽습니다.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오고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그 체크 포인트를 과연 이 친구가 알고 있는지 그것을 평가하기 위한 거지, 정말 이 뭐 교과서 안에서도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을 찾아가지고 틀리라고 내는 경우가 아니에요. 그래도 예비 안경사, 검안사라고 하면은 반드시 이 정도는 눈에 대해서 알아야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기본적인 내용을 토대로 해서 내고요. 물론 어려운 부분도 난이도, 고난이도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국시가 얼마 안 남은 이 시점에서 그런 것까지 다 이제 아우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본적이고 쉬운 부분을 먼저 잡고 나서 시간이 나면은 이제 지엽적인 부분도 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요 퀴즈 요 정도 난이도에서 거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한번 내가 좀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들을 쭉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처음 보면은 근시안에 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이렇게 볼게요. 근시안에 대한 내용들 틀린 것은 어떤 게 좀 문제가 있느냐. 그래서 처음 이제 원거리 시력 저하, 근시안 대표적인 증상이죠. 망막 앞에 촉점이 결상된다라는 거. 그리고 안정피로. 안정피로는 근데 근시안 같은 경우는 이미 뿌옇게 보이고 이러기 때문에 선모체 근육이 잘 작동을 안 하죠. 작동을 잘 많이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피로감하고는 좀 거리가 있어요. 피로감 같은 경우는 난시하고 원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정피로는 거기 밑에 적어놨죠. 원시안, 그리고 또 지금 여기다 이제 그 사위안, 난시안에서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이 1번, 3번 하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진행성 근시의 특징으로 틀린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진행성 근시 하면은 이제 선천적으로 조금 이제 안축장이 긴 거,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도수가 높아지는 거. 그래서 대부분 고도수로 진행을 합니다. 1번은 그렇고요. 맞고요. 그리고 콘택트 렌즈로 도수 진행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또 사용한다고 얘기를 처음에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일명 뭐 드림 렌즈라고 얘기를 한다고. 자, 그리고 세 번째, 굴절 매체의 굴절력이 커서 발생하는 근시다. 요게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쵸? 그 굴절 매체의 굴절력이 커서 발생하는 거는 우리가 뭐 굴절성 근시 이렇게 표현을 하죠. 대부분의 이제 요 진행성 근시의 대표적인 특징으로는 좀 거리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4번은 보면은 진행성 근시의 요 그 도수가 계속 높아지고 안축장이 길어지는 요런 근시에서 우리가 누진다 초점 렌즈도 도움이 된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누진다 초점 렌즈하고 이제 비슷하게 그렇게 나온 설계가 나온 렌즈가 근시, 진행, 억제 렌즈. 그래서 각 회사별로 다 이제 그 렌즈가 이제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많이 통용돼서 많이 지금 일반화돼 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2번은 3번을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한번 보면은 원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원거리 시력이 좋은 원시는 안경이 착용이 필요 없다. 원거리 시력이 좋은 원시도 안경을 착용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원거리 시력이 좋아도 렌즈는 이제 눈의 렌즈 상태는 평균적으로 우리가 약 59디옵터 정도를 잡는데 한 58, 58.5 요 정도의 원시 같은 경우는 잠깐 조절을 해버려가지고 멀리 볼 때도 선명한 시력을 보고 시력이 좋을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거의 매 순간마다 조절을 하기 때문에 눈이 굉장히 쉽게 피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틀렸어요. 교정을 해주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2번 원시는 볼록 렌즈를 교정한다. 그쵸? 조절력이 풍부하다 그러면은 뭐 먼 거리도 그렇고 근거리도 그렇고 모두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원시는 내사시 유발할 수가 있어요. 조절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제 4번은 이게 이제 아까 얘기했던 진행성 근시의 효과가 좋고요. 조절성 원시. 그냥 조절 좀 덜 하게끔 밑에 하단부에다가 플러스 렌즈의 도수가 가입되어 있는 누진다 초점 계열의 렌즈라고 얘기를 했죠. 요게 이제 그 근시 진행 억제 렌즈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5번에는 내용 설명이 맞는 거에다가 영표하시오.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각막 질환일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리고 망막 쪽에는 지각세포가 풍부해서 통증이 심하다? 전혀 아니라고 그랬어요.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 보통 전완부 쪽이에요. 각막, 결막 이쪽에 안신경이 좀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 그런 쪽이고요. 망막, 수정체, 유리체 이 안쪽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라 그랬어요? 통증을 느끼는 그런 신경세포들이 없다. 자, 그리고 이제 6번 보시면은 근시안의 광학중심점과 동공중심점 간의 거리가 불일치할 때 어떤 일들이 발생합니까? 이렇게 광학중심점과 동공중심 간 거리가 이제 불일치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유발 프리즘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내사시, 외사시에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안정 피로도 분명히 발생을 할 겁니다. 난시는 조금 거리가 좀 있죠. 요거는 이제 문제를 불일치할 때 발생되는 문제가 아닌 것은 하고 이제 물어보려는 문제였나 봐요. 그쵸? 그래서 답은 불일치할 때 발생되는 것은 안정피로 발생하고요. 유발 프리즘 발생되고요. 내사시나 외사시가 발생된다. 그래서 1, 2, 3 해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7번은 보면은 약시안의 특징으로 틀린 내용은 약시안을 볼게요. 약시안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드렸죠. 조기 발견으로 치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눈을 사용하지 않으면 약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리고 난시와 약시가 관련이 있죠. 난시가 많이 있는데 교정이 되지 않으면 보통 대략적으로 1.5D부터의 미교정 난시는 약시로 발전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관련이 있다. 3번이 틀렸네요. 그쵸? 부동시안을 교정하지 않으면은 약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8번을 한번 우리 풀어볼게요. 8번을 보시면은 부정난시와 관련성이 좀 적은 것은 그래서 부정난시. 그러니까 이제 난시가 우리가 규칙난시, 부정난시 이렇게 있는데 규칙적으로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고 여러 갈래로 초점이 하고 맺히는 게 빛이 산란되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원추각막이나 각막에 염증이 있거나 백내장 있으면은 부정난시가 와요. 근데 녹내장은 요 안압에 대한 내용이죠. 요게 틀렸고. 그리고 9번은 작업 시간이 굉장히 길다. 유독 근거리에 작업 시간이 많이 길다 그러면은 작업거리 최적화 안경이 적합하다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사실성 약시는 최우선적으로 사실 치료해야 된다. 그죠? 사시로서 오는 약시기 때문에 사실을 먼저 치료해야 되는 거 동그라미고, 먼 거리를 보다 근거리를 볼 때 동공간 거리가 어떻게 돼요? 먼 거리를 보다 근거리를 보면은 폭주하죠. 동공간 거리가 줄어든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네요. 그죠? 자, 또 다음 페이지. 라식 수술 후에 우려되는 부작용으로 틀린 내용은 해서 라식 수술하게 되면은 이제 가장 많은 어떤 부작용 중에 하나는 뭘까요? 빛이 번지고 안구건조증이 오고 그리고 안정 피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최대 교정 시력이 좀 저하되는 경우도 있다고 그랬어요. 무조건 안경으로 교정했을 때보다 더 높게 나올 수는 없어요. 이게 굴절력을 낮춰줘서 교정을 하는 건데 안경 렌즈보다 더 시력이 잘 나온 케이스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되는데 이제 녹내장 같은 경우는 라식보다 안내 삽입술이라는 거, 렌즈를 눈에 심어서 임플란트 해가지고 심어가지고 하는 경우에는 녹내장이나 백내장 합병증이 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드림 렌즈에 대한 설명으로 콘택트 렌즈가 각막을 평평하게 해주어서 교정이 되는 원리죠. 드림 렌즈는 각막이 혼탁이 될 수 있어요. 계속해서 누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어린이에만 적용되진 않고요. 성인도 드림 렌즈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렌즈를 주간에 끼는 거를 좀 거부감이 있는 사람들. 그런 경우에 밤에 잘 때 끼고 이제 일반적으로 다닐 때 주간에는 렌즈를 빼고 다니고요. 그리고 빠른 근시 진행 억제를 위해서 시도가 돼요. 그렇죠? 13번의 안내 삽입술은 자, 요 내용을 볼게요. 굴절 교정 수술 시에 최우선적으로 고려된다. 이게 딱 틀렸네요, 벌써부터. 되도록이면은 라식 수술이 가능하면은 물론 안경 쓰는 게 가장 좋긴 하지만은 만약에 나는 반드시 수술을 해서 안경을 벗고 싶다. 꼭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뭐 한다 그러면 말리지는 못하겠는데 만약에 그런다 그러면 라식 수술을 해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안내 삽입 수술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말 마지막으로 라식이 안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 상황인데 라식은 안 되고 라섹도 안 되고 이럴 때 가장 마지막으로 이제 고려하는 건데 아무래도 녹내장의 합병증, 백내장 그리고 이제 눈을 비빌 때도 굉장히 좀 문제가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안내 삽입 수술은 가장 마지막에 이제 고려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라섹을 받고 나서 몇 년 후에 다시 또 근시가 새는 걸 근시퇴행이라고 그러죠. 퇴행. 그리고 15번에 이제 보면 빠른 근시 진행 억제를 위해서 아트로핀 계열의 약물을 점안하기도 하고, 그렇죠. 동그라미. 근시 진행 억제 렌즈, 안경 렌즈는 어린이의 바른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누진 렌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이 상하로만 움직여줘야 되는 상황이어서 좌우로 곁눈질해서 보거나 조금 이제 자세가 흐트러진 상태에서는 선명하게 보이지가 않아요. 선명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낄 겁니다. 렌즈가 이 누진 렌즈는 근시 진행 억제 렌즈는 누진 렌즈하고 똑같다 그랬어요. 그 이제 디자인 설계 자체가 요 누진 렌즈가 모양 생긴 걸 잘 떠올려 보세요. 우리 과거에 배웠던 거. 호리병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먼 거리하고 근거리가 상대적으로 조금 시야가 있고요. 넓고요. 그 중간부 거리를 볼 때 시야가 좀 좁아요. 중간부 거리를 볼 때 시야가 좀 좁은데 그래서 이게 내가 좀 기우뚱해서 보거나 턱을 괴고 보거나 옆으로 누워서 보거나 막 이럴 때 주변부에 있는 수차 부위로 수차부로 비점 수차 있고 왜곡 수차 있는 그 수차 부위로 시선이 지나가게 되면은 굉장히 흐리게 보일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흐리게 보이는 거에 대해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자세를 똑바르게 해가지고 정면시하면서 위아래로 이렇게 눈 움직이면서 보고 위아래로 그게 이제 습관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의 바른 자세 교정에도 도움이 된다. 이 말이 맞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16번. 요건 16번을 보면은 요 이제 우리 이제 과제로도 여러분 내가 이제 냈어요. 0.1 시표를 못 볼 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이제 시력을 측정하느냐. 그래서 0.1 시표를 못 보게 되면은 일단 걸어간다 그랬어요. 5m 거리에서 1m를 걸어간지 2m를 걸어간지. 그래서 그 걸어간 그만큼 곱하기를 해줘서 그러니까 5m에서 내가 바로 1m까지 갔다 그러면 5분의 1에다가 0.1을 곱해가지고 답이 0.02가 되는 거예요. 시력이. 근데 한 발자국만 걸어갔다. 그러니까 1m 정도만 걸어갔다. 그러면 5분의 4 곱하기 0.1이 돼서 0.08의 시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m까지 걸어갔는데 또 시력이 안 보인다. 1m까지 걸어갔는데 이제 안 보인다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눈 앞에서 한 30cm, 40cm에 이렇게
떨어뜨린 상태에서 검사자와 피검자가 떨어진 상태에서 거기서 숫자를 세는 걸로 체크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핑거 카운트. 그래서 4번이 이제 핑거 카운트예요. 30cm에서 인지할 수 있는지 안전 수지 시력. 그리고 그것도 이제 확인을 못 한다 그러면 안전에서 손을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핸드 무빙. 그래서 2번이 이제 그 다음으로 안 좋은 시력이고요. 그리고 손 흔드는 것조차도 인지를 못 한다. 시력이 굉장히 안 좋은 거네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광각, 라이트 퍼셉션. 그래서 빛을 껐다 켰다 하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지.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완전 맹이라고 그랬어요. 실명 상태.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은 1부터 1, 2, 3, 4 보면은 여기서 가장 낮은 시력은 그래서 1번이 되겠죠. 광각 시력이. 그쵸? 자, 그리고 17번 보면은 피검자 눈앞에서 손을 흔드는 이 행동으로 시력을 평가하는 거, 방금 얘기했듯이 손 흔드는 건 안전 수동 시력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 또 18번 볼게요. 방사선시표를 주시하기 전에 이 때를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어요. 여러분들 시력 검사를 할 때, 단원 검사를 할 때 처음에 최초장애 굴절력 정하는 것도 제가 시간을 들여서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난시 교정을 할 때 난시 교정이 언제 시작이 되느냐, 난시 교정의 그 시작 시점, 그 상태를 잘 만들어줘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너무 전초선과 후초선이 망막에서 떨어진 상태도 좋지 않고요. 그렇다고 해서 전초선과 후초선이 너무 가까이 이렇게 그 망막에 붙어있는 상태도 안 좋고요. 적절하게 떨어지면서 후초선이 망막에 조금 가까운 상태가 근시성 복난시라고 얘기를 했고, 대략 그 정도의 시력이 어느 정도냐면 0.50표는 읽고 0.60표는 잘 못 읽는 때, 그때에 난시 교정을 해주면 된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방사선시표를 띄워주면 된다 그랬어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1번을 답으로 해주시면 되겠어요. 방사선시표 보기 전에, 주시하기 전에 피검자의 눈 상태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 근시성 복난 상태가 돼야 된다. 그리고 19번에 보면은 피검자의 조절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적절한 운무도수는 얼마냐, 제가 얘기를 드렸죠. 2디옵터를 할 수도 있고 3디옵터를 할 수도 있고 책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근데 뭐 그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 처음에 예비검사 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나은 시력을 여러분들이 측정하고자 하는 피검자의 나은 시력을 측정을 하고, 또 나은 시력을 측정을 하면서 폭주 검사도 하고요, 조절력 검사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이도 알게 되고요, 여러 가지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에 이제 뭐 10대 초반이다, 뭐 3학년 4학년 요 정도의 어린이다 그러면은 조절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무도수를 조금 더 세게 들어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한 3디옵터까지는 들어가도 좋고요. 그게 아니고 조금 나이대가 20대 후반, 30대 한 초중반 정도 간다 그러면은 이제 보통 한 30대 정도만 돼도 10대 때 그 조절력의 한 반 정도밖에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력이 어느 정도 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플러스 3디옵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한 플러스 2디옵터 정도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조절력을 그 사람의 나이대에 맞는 조절력이 어느 정도인지, 만약 그 나이대보다 조금 더 미흡하다 그러면 조금 낮게 잡아줘도 되고요. 나이가 뭐 많이 어리다 그러면 그 조절력을 좀 높게 잡아줘도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문제에서 답으로 한 2, 3디옵터 정도를 우리가 적절한 운무도수로 택한다, 이렇게 답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9번은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안구절력이 대략 62디옵터의 약도에 근시안이 되도록 만들어준다. 자, 이제 마지막 20번. 그래서 다음 내용 설명 맞는 거 O, X. 운문값은 되도록 플러스가 도수가 큰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그래도 오류를 범할 확률이 좀 적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플러스 쪽을 택하는 게 좋다, 동그라미 해주면 되고요.
난시 정밀 검사를 할 때 있어서 활용되는 시표는 방사선시표다. 동그라미 하고 이렇게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난시 정밀 검사를 할 때는 뭐였어요? 방금 전에 이제 앞 시간에 했었죠. 점이 이렇게 큰 점이 이렇게 딱딱딱 배치되어 있는 점군 시표를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난시를 대략적으로 교정을 할 때 방사선 시표를 썼고요. 난시를 정밀하게 검사할 때는 점군 시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X를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를 쭉 우리가 같이 한번 풀어봤고요. 다음 주 우리 이제 시험을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을 쭉 제가 그동안에 이제 프린트 안에서 책 안에서 있는 내용들 제가 언급한 내용 위주로만 보시면 충분히 대비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많이 강조했던 부분들 있잖아요. 단원 검사하게 될 때 최초 장입 도수를 설정하는 거, 그리고 음모 도수는 어떻게 설정하는지, 방금 전에 이제 우리 문제 풀 때도 제가 쭉 얘기를 했죠. 음모 값을 어떻게 내가 설정을 해주면 되는지, 그리고 방사선 시표를 띄우고 검사를 할 때 그때 이제 시력 상태, 눈의 상태는 어떤 상태인지 그런 것들, 그리고 누진 렌즈에 대해서도 쭉 얘기를 했는데, 누진 렌즈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40대, 50대, 60대 중장년층에서 많이 쓰는 렌즈로 알고 있는데, 어린이들이 시력이 근시도수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에 아주 이제 탁월하게 좋은 효과를 이제 많이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밑에 이제 하단부에 배치되어 있는 플러스 디옵터가 누진 렌즈 그 하단부에 있는 플러스 디옵터가 조절을 하는 것을 조금 풀어주는, 항상 조절 이완시켜주면서 이 근시 진행을 늦춰주는 그런 기능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근시 진행 억제 렌즈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쭉 찾아봐서 좀 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로스 실린더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 어떤 동작에서 그 다음 동작은 어떻게 넘어가는지 그런 것들 쭉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단순 근시와 진행성 근시, 이제 근시에 대한 내용들, 원시에 대한 내용들, 난시에 대한 내용들, 그 내용들 쭉 그 위주로 또 보시면서 이제 시험을 대비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언급한 부분에서만 분명히 나오니까 괜히 또 너무 이제 광범위하게 또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너무 크게 부담을 가지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시험 다 잘 보시고 모두들 좋은 결과 얻기를 바라겠습니다.